다 입학하자고 다. 알겠습니다. 아유, 간사님 시간 많이 빼도 돼요. 아닙니다.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화에 적어서. 자, 반갑습니다. 저는 어상천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또 10분 휴식, 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연중 핵심 관리에 대해서 물론 좀 큰 제목으로 제가 다뤘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오늘 그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새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교육을 할 때 기초에 입각해서 사실 기초가 관리법 가장 중요한 관리법이에요. 양봉을 좀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위에 보시면 그걸 보시고 혹시 그 기억 좀 남기실 거 있으면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양봉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4-5가지밖에 안 됩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양봉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떤 경험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 기술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시다 보니까 기동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마디, 저기서 한 마디. 근데 이제 그 기동량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봉 관리에는 어느 한 가지를 처리해 줄 때 꼭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맞다 싶으면 그게 본인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내 기술로 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더 헷갈려서 실상 더 배움이 느려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시간도 짧지만 일단 요 일부러 프린트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교육을 받으시고 사실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지참하시고 물론 제 강의가 제 교육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동안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낸 그런 핵심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봉은 좀 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압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압축 관리. 압축 관리라는 건 뭐냐?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오래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배우신 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빨리빨리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압축이라는 거는 벌통은 보통 우리가 심매 벌통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심매 요 공간이 이 벌들한테 한 매가 들었던 두 매가 들었던 이 벌들한테 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벌집이라는 걸 넣잖아요. 우리가 일명 소비, 벌집이라는 걸 넣는데 압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한 장을 내가 놓았을 때 이 소방이 6,000개에서 한 7,000개의 소방이 됩니다. 여기에 벌이 가득. 다시 말하면 소방이 안 보일 정도로 벌이 가득 붙은 상태를 우리가 압축이 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벌통에 이렇게 5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압축이 잘 됐다 안 됐다의 규정은 5장의 벌이 양쪽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소방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압축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이렇게 키워야 결과적으로 병도 적고 더 건강하고 어떠한 내가 처리를 했을 때 쉽게 벌이 불고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항상 강조해요. 벌을 키우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과다한 걱정이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꿀 들어오는 유밀기 시기가 됐으면 이렇게 벌통을 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꿀이 많이 들어오는데 꿀 채울 공간이 없을까? 그래서 한 장 또 추가. 그죠? 그 걱정해서 또 한 장 추가해 주는 거예요. 벌만 어느 정도 있다 하면 한 장 추가. 그 다음에 새끼 날 때가 없을까봐 걱정해서 또 한 장 추가. 이러다 보면 결국 압축이 안 되는 거지. 압축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듣기,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게 설명을 드리면
요건 좀 증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벌집에서 내가 새롭게 벌이 늘어나서 한 장의 소비를 추가해 줄 때, 이때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현재 5장의 소비의 벌이 꽉 차고 만약에 내가 방치해 준다 가정을 하면 벌이 자동적으로 늘어서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여기 5장이 꽉 과다하게 오버가 되니까 옆으로 빈 공간으로 벌이 직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치를 해도 계속 놔뒀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벌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지들이 스스로 집을 집니다. 이 소비, 이 소초강이 아니더라도 벌집이 아니더라도 안 넣어도 지들이 알아서 집을 짓고 육아를 하고 또 꿀을 채울 공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헛집이라고 그러는데 헛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소비 추가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하면, 아니, 압축하면 기준이 힘드시. 대장님께서 사단론이 양봉협회 대한군 지부 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양봉협회 회장 선거도 있고 바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이제 저희 연구회 주무 농업교수니까 주무 팀장이 지금 인력 육종 팀장님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이제 신입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인사를 할게요. 계시고 하니까. 자, 박수를 한번. 네, 1년차 팀장 허복선입니다. 지금 그 양봉연구회가 2023년도에 저기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단양군의 품목별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연구회 활동하는 게 20개 단체가 있어요. 20개 단체가 있는데 2023년도에 했지만 하셨지만 너무나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김대중 그 회장님의 그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해를 들어보니까 되게 아마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연구회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자체적으로 조직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사업을 막 주거나 하는 그런 거는 저희 연구회에서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협회에 가입하면은 뭐 협회에서 그 뭐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들이 아마 협회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협회를 뭐 많이 가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건 협회랑은 상관이 없으시고 단지 연구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있어요. 연시중에 연말중에 그리고 이제 연말에 보면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20개 단체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3개 단체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현장 견학을 시켜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간 좀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뭐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면 저희가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서 어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좋은 안건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런 무엇보다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올 농사 잘 드시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채널 강사 교육하는데 하기 전에 신입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이상철 회원님께서 우리 이상철 회원님 어디서 몇번 한국입니다. 한 말씀. 네. 난누구다 사장설하고 사장설이 유업이고 뭐를 아직 초보기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사업가지. 혹시 당신 그다음에 최영원 의원님 나오셨나? 그다음에 전원석 의원님. 예, 우리 전원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가구명이죠? 네. 네. 어떻게 그래도 한 말씀 몇 분 하시고 저 배우는 중입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용히 회원님 가고 계시네. 네, 잘하네. 그다음에 허성태. 네. 뭐 허상- 우리 허성태 의원님 오상천에서 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성철의 고등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태준.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서울서 김용희였습니다. 김용희에서 뭐 양봉을 좀 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영천에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신동훈 의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나 모르겠네. 신동훈 의원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잘 아세요? 아이고, 몰라요. 아니 오늘 모르면 안 되지 왜 오늘 이따 가시면서 약주 한잔 하세요. 네. 그다음에 임창욱 의원님, 부부 같이 오셨습니다. 네. 예. 적성에서. 적성에서 왔는데 아직 뭐 초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어머니 잘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예,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모르는 게 맞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적성이죠. 네. 소연이 우리 적성에 부회장님 계시고 딱 적성에 누구누구가 다 사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진아 의원님. 네, 한국에 관한 장진아입니다. 초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진아 의원님 제가 집에 방문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학구적이시고 그다음에 아직도 젊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초보가 아닙니다. 초보 아닙니까? 아니 초보가 초보라는 게 아니고. 네? 경사는 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초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다음에 충북 마이스터 대학 지금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저도 마이스터 대학 입학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이 하실래요? 다 입학하자고 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간사님 시간 많이 빼도 돼요. 아닙니다.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화에 적어서. 자, 반갑습니다. 저는 어상천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또 10분 휴식, 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연중 핵심 관리에 대해서 물론 좀 큰 제목으로 제가 다뤘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오늘 그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세월호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교육을 할 때 기초에 입각해서 사실 기초가 관리법 가장 중요한 관리법이에요. 양봉을 좀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위에 보시면 그걸 보시고 혹시 그 기억 좀 남기실 거 있으면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양봉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4-5가지밖에 안 됩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양봉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떤 경험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 기술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시다 보니까 기동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마디, 저기서 한 마디. 근데 이제 그 기동량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봉 관리에는 어느 한 가지를 처리해 줄 때 꼭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맞다 싶으면 그게 본인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내 기술로 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더 헷갈려서 실상 더 배움이 느려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도 짧지만 일단 요 일부러 프린트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교육을 받으시고 사실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지참하시고 물론 제 강의가 제 교육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동안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낸 그런 그 핵심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봉은 좀 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압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압축 관리. 압축 관리라는 건 뭐냐?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배우신 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빨리빨리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압축이라는 거는 벌통은 보통 우리가 10매 벌통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10매 요 공간이 이 벌들한테 한 매가 들었던 두 매가 들었던 이 벌들한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벌집이라는 걸 넣잖아요. 우리가 일명 소비, 벌집이라는 걸 넣는데 압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한 장을 내가 놓았을 때 이 소방이 6,000개에서 한 7,000개의 소방이 됩니다. 여기에 벌이 가득, 다시 말하면 소방이 안 보일 정도로 벌이 가득 붙은 상태를 우리가 압축이 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벌통에 이렇게 5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압축이 잘 됐다 안 됐다의 규정은 5장의 벌이 양쪽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소방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압축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이렇게 키워야 결과적으로 병도 적고 더 건강하고 어떠한 내가 처리를 했을 때 쉽게 벌이 불고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항시 강조해요. 벌을 키우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과다한 걱정이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꿀 들어오는 유밀기 시기가 됐으면 이렇게 벌통을 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꿀이 많이 들어오는데 꿀 채울 공간이 없을까? 그래서 한 장 또 추가. 그죠? 그 걱정해서 또 한 장 추가해 주는 거예요. 벌만 어느 정도 있다 하면 한 장 추가. 그 다음에 새끼 날 때가 없을까 봐 걱정해서 또 한 장 추가. 이러다 보면 결국 압축이 안 되는 거지. 압축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듣기,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게 설명을 드리면 요건 좀 증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벌집에서 내가 새롭게 벌이 늘어나서 한 장의 소비를 추가해 줄 때 이때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현재 5장의 소비의 벌이 꽉 차고 만약에 내가 방치해 준다 가정을 하면 벌이 자동적으로 늘어서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죠? 여기 5장이 꽉 과다하게 오버가 되니까 옆으로 빈 공간으로 벌이 직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치를 해도 계속 놔뒀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벌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지들이 스스로 집을 집니다. 이 소비, 이 소초강이 아니더라도 벌집이 아니더라도 안 넣어도 지들이 알아서 집을 짓고 육아를 하고 또 꿀을 채울 공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헛집이라고 그러는데 헛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소비 추가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하면, 아니, 압축하면 기준이 힘드시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소비에서 방치해두면 벌이 넘친다. 네, 넘치는 게 또 많이 오버가 되면 자연적으로 애들이 벌집을 지게 된다. 개포위던, 병립한, 이 넘어 짓던 새로운 쥐들이 집을 져서 새끼 날 공간을 만듭니다. 그럴 때 차라리 한 장의 소비를 축소하는 것이 압축을 잘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압축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3년 전부터 지금 많이들 그 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기존에도 벌 키우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분이 많으시는데, 특히 이제 3년 전부터 우리가 어떠한 원인이 좀 확실하게 좀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벌이 계속 무너져요. 올해 역시도 지금 많이 벌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방제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얻은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그랬냐면 벌이 1년 내내 활동하는 시기 때에는 우리가 꾸준히 방제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 달에 몇 번을 할 것이냐, 1년에 몇 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약 선택도 중요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기존에 우리 양봉동가들이 가장 비중 있게 지금 약을 써왔던 그 종류가 사실은 아미트라즈 계통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뭐 스트랩제 같은 거, 뭐 왕순이, 왕서왕이 다르게 아미트라즈 성분이거든요. 농약 성분.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속살만두 이제 대표적인 약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약들이 사실 경제적이고 그런데 그걸 사실 오랫동안 써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진드기는 벌들이 채집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묻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벌이 활동하는 시기 때에는 우리가 그래서 꾸준히 방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3년 전부터 무너진 건 결국 방제 관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올 봄에도 지금 저는 사실 연락을 많이 받아요. 전국에서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 오시는데 지금도 봄을 깨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드기가 엄청 많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요때 좀 생각을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써왔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왕슬 계통, 속살말 계통 이런 거 아미트라즈 계통을 주로 70-80%의 70-80% 정도로 써왔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얼른 이걸 캐치하셔서 방제를 꾸준히 하되 우리가 약 선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는 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개미산, 옥살산, 그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아미트라즈 계통이잖아요, 그죠? 오일 계통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제 입증된 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개미산하고 옥살산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미산은 이제 가스죠. 그래서 가스를 투입시켜서 진드기를 죽이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개미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때는 안 됩니다. 낮 기온이 최소한 15도 이상일 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미산 같은 거는 나중에 뭐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기온이 너무 높을 때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도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낮 기온이 27도, 25도, 7도 이상 안 올라갈 때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낮 기온이 만약에 우리가 하절기 때 한 30도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새벽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산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기 처리, 짧게 가스를 주입시켜서 죽이는 방식, 그 다음에 중기 방식, 장기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단기를 씁니다. 단기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 통에 일정량의 개미산을 처리해서 단시간에, 다시 말하면 오전 안에 다 휘산되게끔 하는 방식이 단기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개미산 보면은 그 비가드라고 나와 있죠. 비가드인가요, 그게? 예, 비가드. 거기에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다 배방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중기 처리가 돼요. 그죠? 그리고 장기 처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벌통 안에 항시 가스가 있게끔 하는 게 장기 처리고. 그래서 저는 좀 중기 처리, 장기 처리는 뭐 안 합니다만 저는 단기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단기 처리 방식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옛날에 개미산을 한 15년 전부터 썼는데 그게 이제 그때 왜 쓰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진드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벌한테는 바로아응애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진드기, 그죠? 그 다음에 가시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응애 보신 분 있으세요? 실제 눈으로 확인하신 분? 네, 확인하셨네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으세요. 제가 가시응애로 피해를 한번 엄청나게 입고 나서부터 개미산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도 지금 한 200편인가 300편 이상이 올라갔는데 전에는 개미산은 저는 무조건 가시응애 전용만 썼어요. 왜? 그때 가시응애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백제에다가 이 소비를 이렇게 털어서 보면요, 아주 뭐 가시응애 같은 거는 이렇게 다니는 게 훤히 보입니다. 빨라요. 진드기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걸 잘 꿈틀거리는 봐도 기어다니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가시응애는 막 기어다닙니다. 조금해 아주. 그래서 그거 피해를 한번 입고 나서 개미산을 쓰겠는데 개미산이 가시응애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미산을 해도 진드기 방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개미산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독가스예요. 물론 벌통에는 어떠한 약질을 해도 약재가 들어가면 얘들은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미산 같은 거는 독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처리하게 되면 안에 벌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지 15도 이상일 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해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압이 들어올 때는 얘들이 휘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뭐 자세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기, 단기, 단기, 중기, 장기 처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최대한 단기 처리이기 때문에 넓은 뭐 행주를 써도 되고요. 용기는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넓은 저는 치킨 타월 재활용할 수 있는 빨아쓰는 질긴 걸 씁니다. 그래서 자 올해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요게 제가 지금 요즘 지저분하지만 요건 치킨 타월이잖아요. 요거를 일정량의 액체로 소방호에다 최대한 넓게 놓고 개미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 개미산 처리할 때는 100% 소문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소문을 안 열어주면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개미산 처리할 때는 100% 최소한 80% 이상은 열어주셔야 돼요. 완전히 개방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소강대 위에다가 넓게 펼쳐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보통 10cc에서 15cc 해줍니다. 자, 그럼 10cc 뭐고 15cc 뭐냐? 뭐 3, 4매 정도는 한 10cc만 해주고요. 막 5, 6매 정도는 한 15cc 해줍니다. 그래서 10에서 15cc 그 정도만 해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해주게 되면 10 내지 15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넓게 펼쳐서 이 가스가 이 개미산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꽂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벌들이 한풍을 하면 당연히 가스가 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처리하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요 섭이 위쪽에 혹시 부화한 애벌레가 있으면 애벌레가 일부 죽습니다. 일부 죽어 나와요. 물론 벌통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건 아닌데 여튼간에 일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벌통 뚜껑을 이렇게 총테이프 다 막았죠 지금. 막고 여기 위에다가 부착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바짝 여기 소강대 위에다 바짝 놓으면 바로 밑에 애벌레가 죽는 걸 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요 벌통 두께의 그 공간이 형성되니까 가스의 기류 현상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도 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폴리스망 기본적으로 폴리스망 아시죠? 폴리스망 치시고 개포는 옆쪽 말고 앞쪽으로. 그럼 예를 들면 자 개포가 있으면 여기 폴리스망이 쳐져 있고요. 개포가 있으면 이렇게 접는 것보다 이렇게 접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자 이렇게 접어놓고 폴리스망이 있겠죠. 여기다가 그대로 덮는 겁니다. 위에 처리한 다음에 그대로 덮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의 공간이 형성되죠. 기류 현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올해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소강대에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가드 사용해서 비가드로 놓고. 근데 전 비가드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중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요런 방식이면 오전에 뭐 6시, 7시 해도 11시, 오전에 다 끝납니다. 휘산이 다 돼요. 휘산이 다 돼서 전에 여기다 놓을 때는 한 12시 되면 다시 걷어서 개포 위로 올려놨습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벌들이 뜯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길게는 4, 5시간이면 다 휘산이 된다. 단기 방식은. 그러면 단기 방식이 어느 게 좋은 거냐? 제가 이제 비가드도 전에 사용해봤고 했는데 비가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렇게 단기 처리로 할 생각,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개미산은 이렇게 패드 사용, 비가드 사용, 용기 사용으로 인해서 처리를 해준다.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처리해 주실 때는 소문을 80% 이상 개방해준다. 그 다음에 낮 기온이 15도 이상일 때 해준다. 15도에서 27도 이상 안 넘게. 뭐 30도, 그렇다고 뭐 28도는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절기 때, 더울 때, 그래봤자 한 2달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6월 한 말부터 더워진다고 하면, 그때는 하절기 때는 아침 일찍 해주는 거예요. 새벽까지. 한 5시나 6시에. 그러면 서너 시간, 4, 5시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도 보통 11시 정도, 12시 정도 돼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 휘산이 다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습기가 많은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 방제 관리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봄벌을 지금 이렇게 깨우셔서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연중 벌이 활동하는 시기 때는 매달 자기 나름대로 쭉 방제를 해와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8월까지는 사실은 월동 자격군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8월 말까지예요. 그리고 8월까지는 더불어서 진드기구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진드기구제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벌 깨워서부터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년 전부터 물어진 것도 그렇고 전에는 이렇게까지 가다하게 이렇게 진드기 피해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추정을 보는 것은 온난화에 의한 어떤 그 진드기 발생 환경이 좀 많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드기 있다라는 거는 그거 한 가지와 약의 어떤 저항성 내지는 우리가 저항성을 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약이 기존의 약이 지금 안 듣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쭉 연중 방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8월 말까지 잘 하셔야 돼요. 왜? 8월 말까지 정말 진드기구제를 잘 해놓으셔야 9월부터 여왕이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이 벌로 태어나는 이 벌들이 월동을 날 수 있는 벌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8월 말까지 못하고 뭐 9월 달에 10월 달에 잘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9월 달부터 받는 거 월동벌인데 이미 얘들은 8월 말까지 월동산란 벌을 받기 전에 8월 말까지 진드기구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피해를 다 입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드기나 가시ең의 피해를 입으면 벌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태어납니다. 뭐 날개 없이도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하지만 가시ең이나 진드기에 의해서 피해 입은 벌들 그런 벌들이 태어난 벌들은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벌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가 보면 봄에도 우리가 가을에 이제 월동을 이렇게 놨습니다. 뭐 방제를 어떻게 했든 간에 봄에 봄벌을 깨워서 화분덩을 딱 올려주고 보면 알아요. 지난 가을에 진드기 피해 입은 벌들이 많으면요. 화분떡도 당연히 먹지도 않지만 올라오질 못해요. 다 사그러듭니다. 올해도 제가 그런 잔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뭐냐? 진드기 가시ең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진드기 가시ең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미산 내지는 옥살산 위주로 방제를 할 거기 때문에 개미산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뭐 가시ең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전에는 가시ең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밤꿀을 이제 7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세 번만 해도 가시ең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드기 방제는 다른 약제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존 약의 어떤 그 저항성을 의심해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른 약을 쓰다 보면 개미산, 옥살산 위주로 쓸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한진 본인께서 그동안 쭉 나는 이 약제를 써왔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아미트라즈 성분의 그 저항성을 좀 의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7, 8월까지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9월 달에 태어난 벌들이 피해를 안 입고 태어난다. 그래야 월동도 원활히 나고 또 봄벌도 역시 그게 봄벌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옥살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어성천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 전화번호 있습니다. 맨 밑에 아니면 방문하셔서 배워가시면 돼요. 개미산 처리 방법이라든가 뭐 옥살산 처리 방법. 그래서 이제 개미산은 아무래도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즘에 또 개미산 대용으로 나오는 거 있죠. 마이트 KA 그죠? 젤로 만들어서 나온 거. 저것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튼간에 뭐 하여튼 그거 마이트 K 쓰셔도 되지만 저는 전 주로 이왕이면 액체를 한 말 사셔서 좀 배우셔서
단기 처리로 하는 게 더 효과지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옥설산 처리는요. 옥설산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흘림, 사양액에 섞어서 흘림하는 거. 이제 흘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이 봉구가 졌을 때, 벌이 뭉쳐 있을 때, 이거는 언제냐면 월동이겠죠. 월동 들어가면서 애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뭉쳐 있겠죠. 그걸 봉구라 그러는데, 봉구가 질 때 그때 해주는 게 흘림 처리고요. 비냉볼 아시죠? 양봉에 사는 거. 그거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옥설산 흘림 처리고 옥설산 만드는 방법은 뭐 요즘에는 검색해 보면 참 많아요. 다 나와요. 물 1리터, 설탕 1kg, 옥설산 75g 이렇게 녹여서 우리가 월동 들어갈 때 그때 흘림 처리로 벌 몸에다 뿌려주는 방식. 그리고 훈연이 있어요. 옥설산을 태워서 연기를 씌워주는 방식. 자, 연기 훈연의 방식은 어떻게 죽이느냐? 진드기는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옥설산을 우리가 태워서 이 벌통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 연기를 맞은 진드기들이 이 옥설산이 저도 전에 그 경험을 한 건데 연기를 막 마스크 별로 안 쓰고 막 눈에 막 이렇게 얼굴에 스치면 연기가 이 눈썹이 약간 찐득찐득해져요. 그걸 연기를 많이 씌우면. 그래서 요게 호흡기, 피부의 호흡기를 막는다 그럽니다. 막아서 결국 질식사로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훈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하는데 옥설산 글리세린 패드라는 게 있어요. 패드. 이건 뭐냐면 자, 옥설산을 요거 이제 그 그람 수가 다 틀린데 요거하고 이제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글리세린. 요거는 식물성 글리세린이에요. 한 마리에 한 4만 원 초반대 이렇게 가요. 한 마리에. 요거하고 섞어서 아까 치킨타올 같은 데 있죠. 치킨타올 같은 거에 흡수시켜서 그거를 벌통 위에다가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죽느냐? 이렇게 벌통 위에다가 소광대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저거 액을 이제 둘이 섞어서 녹여서 글리세린에다 옥설산을 넣고 섞습니다. 미지근하게 데펴야 돼. 한 60도, 70도로 데펴서 완전히 섞은 다음에 치킨타올을 여기에 담궈서 꽉 짜야 돼요. 흘리지 않게. 그런 다음에 이 소광도에다가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얘들이 그걸 나중에 이제 갈고 뜯어냅니다. 뜯어내는 과정에서 이 벌몸에 붙은 진드기들이 거기에 전 오염이 돼요. 그래서 부식을 시켜 죽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건 2달에 한 번꼴로, 요거는 한 번 넣으면요, 벌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20일은 갑니다. 뜯어내려면. 얘들이 다 뜯어내고, 그거를 갈궈서. 그 과정에서 오염이 돼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옥설산 글리세린 패드라는 방법인데, 요거 이제 타는 양은 다 틀려요. 근데 워낙은, 우리가 외국 자료에서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워낙 옥설산이 35g이라 그래요. 35g. 그 다음에 글리세린이 지금 약간 물엿 같아요. 액체인데 물엿같이 생겼습니다. 걸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25g이면 25ml 똑같아. 중량이 거의 같게 나와요. 제가 일부러 달아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35g에 25ml가 되겠죠. 요걸로 섞는 겁니다. 이렇게 요 비율로. 한 통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뭐냐면 35g하고 25cc죠. 요거하고 한 통당 요거하고 섞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패드의 크기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거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킨타올을 일반 저것을 사게 되면 한 칸이 한 요만할까요? 크지 않잖아요. 한 칸. 치킨타올이 한 요만하잖아요. 한 칸. 뜯어낼 수 있는 공간이. 그죠? 그래서 이걸 전 매스가 틀린데 보통 2장을 겹칩니다. 2장을 해서 겹쳐서 여기다가 요 액을 담굽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만 제가 요거 꼭 35g 필요 없고 많이들 하는 게 25g에서 35g을 많이 해요. 25, 35g. 요 액체도 제가 보니까 25ml까지는 필요 없어요. 한 20ml만 해도 돼요. 20ml. 이 글리세린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옥설산 성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느 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두 장이 얼마의 수분을 흡수하느냐 그걸 측정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글리세린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25g에서 한 통당 35g을 알아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통 기준이면은 2kg 500이 되고 3kg 500이 되겠죠. 저 이번에는 2kg 500, 100통 기준으로 해서 2kg 500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벌통 안에 처리하고 있는데 요 옥사산 글리세린 패드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벌 깨우실 때 아무래도 2장, 3장으로 깨우시는 분들은 요 한 칸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화분통 옆에다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뭐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셔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글리세린 양은 굳이 25ml를 안 넣어도 된다. 한 20ml만 잡으셔도 치킨 타올, 일반 치킨 타올은 남아요, 나중에. 그건 버릴 게 아니고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한 70도 정도로 데피거든요. 60도에서 70도로. 그래야 옥사산이 잘 녹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리는 건 뭡니까, 그거? 그거 사다가, 교반기에 갖다가 쫙 돌려서 금세 녹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여기에 담궈서 바로 쫙 짜면 돼요. 짜가지고 여기에 건조되면 안 돼. 굳으면 약간, 식으면 약간 굳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요 액체는 옥살산화 글리세린 만든 액체는 약간 굳어요. 우리가 돼지기름 굳듯이 딱딱하진 않은데 그냥 굳어요. 그건 나중에 그대로 데피셔서 추가해서 쓰시면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짠 다음에 건조되지 않게 비닐봉지에 뭐 바로 내일 처리한다면 전날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보관해 주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봉다리에다 묶어놓은 상태에 금방 열이 올라가겠죠. 잘 떼져요. 왜냐면 얇은 치킨 타올에 해대서 만약에 굳으면 잘 안 떼져요. 막 찢어지고 또 얇으면. 그러니까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건조되지 않고 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안에가 금세 훈훈해지니까 잘 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옥살산은 글리세린 패드 방식하고 훈연 방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은 분무 방식도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해보진 않았고요. 훈연, 그다음에 흘림 처리, 글리세린 패드. 저는 요 세 가지만 해봤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요거는 필수적으로 한 번에만 한 20일 정도 가기 때문에 한 2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좀 해볼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월 때는 방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죠? 옛날에는 방꿀 다 꿀을 뜨고 방꿀 마지막으로 채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분봉을 벌통을 갈랐잖아요. 갈라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가을까지 가서 진디구지를 잘했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진디구지를 요즘 같이 안 해도 그 다음 연도에 방꿀 때까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인 만큼 무조건 지금은 봄벌 깨울 때부터 우리가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1년 내내 고생하셔갖고 벌 켜놓고 한순간에 무너지면 참 이거 난감하죠. 가슴도 아프고. 저도 이제 그 3년 전에 한번 폭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주 헤맸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방제 관리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하우 계신 분들은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서는 우리가 물론 친환경적인 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개미산하고 옥살산 이런 계통을 좀 병행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아미트라즈 계통은 조금 줄이고, 그동안 그게 비중을 한 7, 80% 차지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방제약을 한 70, 80% 선정하고 그동안 쭉 써왔던 저항성이 생긴 아미트라즈 성분을 조금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네네. 저항성 관련돼서 아미트라젠 아직 저항성 발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플루발린에 그게 저항성이 발생돼가지고 사용 약계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미트라젠은 그렇죠. 저는 좀 학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쭉 하여튼 3년 전부터 무너진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3년 전에 정말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 연도에 또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피해를 입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이유를 보는데 주로 써왔던 것이 우리가 아미트라즈 계통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조금 배제하고 다른 약품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많이 썼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약들은 왕수나 금망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쪽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 플루바이린에 있고 음. 그 아미트라제는 좀 다른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살만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썼죠. 저 같은 경우도 속살만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경제적이고 물론 좀 노동력은 들어가지만 전 경제적인 면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속살만은 제가 양봉 올해 25년이고 토종만은 5년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써왔던 거예요. 주로 그때는 약도 특별한 약도 없었고 개미산도 뭐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여튼간에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시 말하는 아미트라제 솔루션 성분은 좀 안 쓰고 하여튼 이런 개미산이나 옥산화 위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따로 실험을 하려고 또 오일 계통도 제가 한번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튼 그 결과는 내년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방제를 더 열심히 하고 개미산을 주로 많이 썼어요. 옥살산 훈중 그거 하고 개미산을 많이 썼더니 올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 방식이 있으시면 본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만 안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파리 응애약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벌통 안에다가 소금도 이렇게 한 주먹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 못 들어요. 해보셔서 자기 방식대로 해보셔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제 관리는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온 관리, 우리 양봉을 하면서 건강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 건강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압축 관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신매벌통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간이 애들이 주어진 공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온이 2월 달에 봄보를 깨워서 보통 1월 말에서 2월 달에 봄보를 깨워서 월동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온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절기 때 잠깐 한 달 반, 두 달간 외에는 사실은 다 보온이 필요하다. 자, 첫째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자, 이 신매 공간을 100%라고 봤을 때 이 볼통에 50%의 벌만 차면 아무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얘들이 10장 들어가는 이 벌통에 5장, 여기 6장이죠. 여기 5장만 들어가면 나머지 공간은 이 50%의 벌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봄벌 깨울 때 물론 벌을 얼마만큼 압축해서 깨우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닥 별반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하절기 때 빼고는 사실은 5매 이상이 안 차면 공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간 관리를 뭐로 하느냐? 우리는 보온판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매벌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기 때 보자고. 예를 들어서 3월의 시기를 보자고요. 3매벌인데 여기 아무것도 공간 관리를 안 해주면 얘들이 나머지 70%, 100%에서 30%의 벌은 차고 70%의 빈 공간을 컨트롤하려면은 얘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죠. 힘들겠죠. 물론 벌들은 열을 내는 곤충이지만 주어진 공간에 70%의 나머지 지들 30%하고 70%의 공간에 올리려면 얼마나 얘들이 에너지를 써야겠어요. 그죠? 굉장한 에너지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관리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절기 때 빼고는 늘 보온판으로 공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쉽게 육아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를 내리고 올리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주어진 공간의 50%, 예를 들어서 3장에 여기 50%면 여기 3장 넓이가 100% 아닙니까? 이건 빼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띄워서 놓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공간에 50%의 벌만 차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관리를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이제 보온 관리에 의한 공간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번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신앙 교체를 하죠.
물론 이제 구황들도 이제 작년왕이 올해로 보면은 구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황도 사실은 올해도 계속 산란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작년 왕이 현재 구황이지만 이거를 올해 신앙을 안 갖고 계속 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년 새로 봄벌 깨올 때 산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신앙 교체를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 나중에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거기 보시면 자 압축 관리, 방제 관리, 그다음에 먹이 관리가 뺐네. 자 보온 관리, 그다음에 연중 신앙 교체. 자 먹이 관리를 제가 넘어갔네요. 자 이 먹이라는 거는 여튼간에 기본적으로 벌들이 먹이가 있어야 생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꿀이든 설탕물이든. 그래서 먹이라는 거는 없으면 줘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줘야 되는 거고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면 좀 빼서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우리가 양봉을 하면서 무조건 10일마다 한 번씩은 내검을 해야 돼요. 10일에 한 번 그죠? 10일에 한 번씩 내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11일마다 내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10일 안쪽으로 내검을 해야 분봉을 안 날리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4월달, 5월달이 가장 분봉열이 심할 때입니다. 분봉열이라는 건 뭐냐? 여왕이 몸을 줄여서 결국 새살림을 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줄 게 10일마다 한 번씩 내검이 들어가야 된다. 자, 10일마다 내검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내검을 딱 했는데 내검하고 나서 애들이 왕대를 딱 졌어. 그러면 왕대를 진 날로부터 12일이면 천왕이 태어납니다. 천왕이 태어나요. 자, 알로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알부터 해서 알 오늘 딱 났어요. 나면 자, 8.5일 정도 정확히 되면은 이렇게 뚜껑을 막습니다. 봉판이 되는 거예요. 봉판이 되고 10일 정도 가량 있으면 얘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12.5일이죠. 그러면 여기 아주 벌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마다 내검을 안쪽으로 해야 오늘 내가 내검하고 왕대를 딱 쳤는데 만약에 10일이 넘었어. 그러면 천여왕이 태어나기 전에 얘들은 벌써 여왕이 기존에 여왕이 몸을 줄여서 분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군사의 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뭐 천양이 태어나기 하루 이틀 전에 나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왕대만 짓자마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별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하시다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천양이 태어나기 하루 이틀 전에 기존의 왕이 군사의 반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새살림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안쪽으로 해야 분봉 날리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10일 안쪽으로 내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물론 이제 궁금하시죠. 내검하면은 일단은 여왕이 잘 있나 없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왕이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검하시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배울 때 여왕이 어딨나 여왕만 머릿속에 있는 거야. 자, 내검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벌통을 살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첫째, 아까 그대로 얘기했던 대로 착봉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3회 벌인데 벌이 너무 헐렁해. 그러면 빼는 게 정상인 거예요. 빼는 게 정상인 거예요. 벌들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벌집을 놓았을 때 거기에 붙어서 완전히 점일장이 아닌 이상은 붙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노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더불어서 소비를 내감해 가면서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고 더불어서 소방의 산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봉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물론 보다가 여왕 보면은 그거는 뭐 보나마 하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왕만 찾는 것이 전반적인 걸 살피면서 하는 것이 내검이다. 그래서 양봉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벌통 갖다 놓으면 벌들이 꿀 갖다 물어놓으면 꿀만 따고 이렇게 먹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많은 노동이 들어가야 우리가 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체크해 가면서 내검을 10일마다 안짝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분봉절 4월, 5월 시기가 지나게 되면 물론 전 뭐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뭐 마지막 밀원수에 따라서 마지막 방꿀 뜨고 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그 전에 가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늘 강조하지만 옛날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마지막 방꿀 뜨고 나서 다 갈라버렸다.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벌꿀을 뜨면서 갈라요. 벌꿀을 뜨면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4월 한 10일, 15일 사이부터 이제 분봉을 띱니다. 벌꿀 딸 거도 떼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벌은 알로 시작해서 21일이면 태어나지, 암벌은. 그죠? 숫벌은 24일 걸리고, 여왕은 16일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벌 기준으로 그냥 따져야겠죠. 왜냐면 벌에는 안에서 일하는 내역벌이 있고, 밖에서 일하는 외역벌이 있어요. 자, 양봉은 우리가 꿀을 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역벌이 많아야 꿀을 많이 물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봉이라고 그러죠. 역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그건 제쳐두고 일단 22일 만에 태어나기 때문에 21일 만에 태어나고 안에서 보통 우리가 15일에서 20일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15일에서 20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 또 한 20일가량에서 25일, 하여튼 20일가량 정도 역봉으로 해다가 생명을 다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지자고. 21일, 20일이면은 그냥 40일 따지자고, 40일. 그죠? 4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왜? 역봉으로 되려면 태어나서 안에서 20일을 또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꿀을 따오는 일을 하게 되니까, 역봉으로서. 그러면 한 4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단양 같은 지역은 저 어상천 같은 경우는 5월 20일경이나 돼야 대략 시작이 됩니다. 아카시아가. 그러면 뒤로 40일을 쭉 가자고요. 그럼 며칠이에요? 4월 10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4월 10일까지 받는 알이 역봉이다. 역봉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4월 10에서 15일이면 저는 그때부터 슬슬 분봉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로 따지시면, 일단 날짜를 하시면 돼요. 40일 뒤로 가서, 물론 이제 봉판이 되려면 8.5일 막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월 말 정도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나 그거 며칠 상관이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부터는, 한 15일부터는 저는 분봉을 뛴다. 그래서 4월 말에 거미할 수 있게끔. 그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난 알은 아카시아하고 역봉하고 관계가 없는 벌이다. 물론 뒤로 우리가 자파도 있고 방꿀도 있고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주로 밀원이 아카시아잖아요. 그죠? 예, 그거로 계산할 때는 자기 지역에서 꿀 낳은 아카시아 들어오는 그 시점에 뒤로 40일에서 막말로 50일 뒤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난 알로 내가 분봉 뜨는 거는 그 통의 역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벌이다라는 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막 없어서 막 그냥 두서없이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천유향 유입, 그죠? 새로운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통을 신앙으로서 한 통을 만들기까지의 우리가 천유향이나 물론 대부분 다 천양으로 시작하겠죠. 그렇다고 비싼 산란 신앙을 사올 수는 없는 거고, 보통 천양으로 해서 금일을 시키는 과정. 그게 천양 유입 방법. 자,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벌의 입장에서 벌들은 여왕이 없는 시점에서, 자기가 모시는 여왕이 없는 시점에서 무조건 일주일만 지나면 돼요. 일주일만. 그래서 773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773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자, 내가 어느 기존 통에서 예를 들어 분봉을 한 통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한 매를 뛰든 두 매를 뛰든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들은 여왕이 있던, 여기 여왕이 있는 통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분봉을. 분봉은 기본적으로 봉판을 띄시는 거 아시죠? 기본 봉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통에 새로운 통으로 만들었으면 더 여왕이 있던 통에서 이렇게 여왕이 없이 왔어요, 얘들이. 이 시점에서 7일을 지나면 됩니다. 만 7일. 자, 7일이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느냐? 자, 여왕이 알을 딱 오늘 1일째 딱 낳습니다. 나면은 3일이면 부화되죠. 3일 만에 부화를 하고 다시 말하면 4일령, 5일령으로 왕을 만듭니다. 알로 알 딱 낳으면 3일 있다 부화가 되고 부화가 된 날로부터 하루 이틀 그냥 알로부터는 4일, 5일이면 4일, 5일 된 알로 왕대를 만들어요. 왕을 만드는 기준이 4일령, 5일령이에요. 알로부터는. 부화에서는 하루 이틀령이고 부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면 아까 그랬죠? 알로부터 며칠 했어요? 8.5일 정확하게. 8.5일이면 뚜껑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4일령, 5일령으로 왕대를 조정하기 때문에 만 7일만 지나서 왕대를 싹 제거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여기서 뭐 봉판으로 가도 봉판이 100% 봉판은 없잖아요. 그 사이에 미리 이게 양쪽으로 선양이 하루에 다 나는 봉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것도 있고, 그죠? 현재 뭐 조금 뭐 일부 애벌레도 번데기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또 알도 있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벌만 털지 않은 이상은 봉판으로 가다 보면 봉판 유지, 봉판이 가도 분명히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만 7일 후에 내검에서 기존 왕대가 몇 개 달렸든 간에 이 왕대를 제거하게 되면 더 이상의 여기는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알이 없습니다. 알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만 7일이에요. 자, 얘들은 뭐 학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 얘들은 기본 왕도 당연히 왕으로 모시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교미 아는 왕도 천왕도 왕입니다. 그죠? 자, 그럼 천왕도 없어. 그럼 뭐야? 왕대가 달려있으면 왕대도 왕으로 얘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자, 왕대 짓기 전에 왕대도 없어. 그러면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알만 있어도 얘들은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전까지는 어떠한 외부의 여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 7일이 지나서 알로서도 알도 왕으로 만든 알도 없는 기간 만 7일만 지나면 이 이후로는 아무 왕이나 잘 받아줍니다. 저는 100%라고 얘기해도 돼요.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7일, 만 7일 있다가 분몽을 띄게 되면 7일 있다가 8째 되는 날 안에 혹시 왕대가 있나 봐서 왕대가 있으면 물론 외부에서 내가 다른 왕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왕대도 쓸 시간이 있죠. 달린 왕대로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에는 벌들이 다 생성하는 게 아니죠. 그 일령에 벌이 어린 벌들이 일부분의 일령의 벌들만 노열지를 생성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봉은 한두 매로 뛰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 벌들이 적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만든 왕대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로열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쓰는 것보다 내가 따로 2층을 하든지 하여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좀 로열지를 충분히 먹은 왕대든 왕이든 놓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7일 있다가 왕대 기존 내검을 해서 분명히 내검을 해서 8째 되는 날 왕대 같은 것도 무조건 다 파괴시키면 됩니다. 네, 그냥 칼로 한번 찔렀다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를 시켜 놓은 다음에 단 몇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지들이 마지막으로 왕대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졌단 말이죠. 이거 시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뒤로는 아무거나 다 받아요. 천양이든 뭐든 무조건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전이면 다 안 받습니다. 거의 100%라는 얘기 못 하지만 하여튼 제일 안전한 거예요. 우리 양복인들이 이제 조급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분봉을 떼었는데 너무
여왕이 없으니까 불안하신 거야. 느긋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물론 분봉 떼놓고 무조건 분봉 떼놓고 그냥 일주일 방치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그런 다음에 왕대 제거하고 그 다음날 아니 몇 시간 뒤에 한 달 뒤에 지나서 천양 바로 놓으면 됩니다. 그냥. 바로 풀어주면 돼요. 절대 안 죽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신앙을 이렇게 분봉탱을 떼는데 난 몇 프로 성공해서 몇 프로 성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영했는데 교매로 갔다가 실패했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4월달, 5월달 많이 뜨면 6월달도 많이 뜨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 등검은 말벌링이 나와서 일찍 아침 나오지만 전에도 마찬가지. 요거 여기 단양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제 농장은 그래요. 없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인가 등검은 말벌이 보이더니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그거 나오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시기 때에는 나가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천양을 눌 때 이걸 잘못해서 죽인 거예요. 지들 자체적으로. 눌 때는 안 죽이고 있었는데 천양을 죽이는 건 역봉이 대부분 죽입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절실함을 줘야 돼요. 절실함을 주는 게 무조건 일주일 후에 왕대 제거하고 무조건 반날 이상만 지나서 바로 투입해줘라. 절대 안 받지 않는다. 그 다음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전에 해가지고 천양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한번 내검을 해보세요. 없는 경우 거의 달 겁니다. 그래서 그 7일 잡고 자 이렇게 해서 내검해주고 천양을 놓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천양을 놓았어. 천양을 놓고 다시 7일만 기다리시면 돼요. 7일,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내가 오늘 천양을 왕대제거 놓았어요. 반날 지나서.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검을 2장이니까 금방 하겠죠. 이렇게 2장을 내검을 하면 천양도 찾기 쉽겠죠. 자, 물론 요때 7일 지난 후에는 알을 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7일 있다가 내가 내검에서 그 눈 왕이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교미를 해고 왔구나 해도 99% 맞는 얘기예요. 제일 빨리 천양을 유입시키고 빨리 제일 빠른 걸 제가 8일까지 봤습니다. 8일 만에도 찍는 것도 봤어요. 천양을 놓고. 최고 짧은 게 8일. 보통 11일이면 다 산란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일 넘어서까지 산란 안 한다. 도태시킵니다. 바로. 가로줘요.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15일 만에 산란 시작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여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11일이면요. 무조건 알 찍는다니까요. 하나를 찍던 10개를 찍던 찍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틀만 더 기다리고 만약에 12일 지났는데도 안 한다. 저는 바로 바꿉니다. 축살. 다른 왕을 놓든지. 바꿔주는. 그래서 7일 후에 내검했을 때 딱 보인다 그러면 금액은 왔구나. 그러면 그 뒤로 3일 있다가 딱 보시면 알 찍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 찍는 것까지 보고 이제 요거는 신앙통하고 딱 우리가 규정을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773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봉 떠놓고 7일 후에 왕대 제거하고 지나서 그 다음에 7일 있다가 내검해서 만약에 물론 10일 있다가 하셔도 돼요. 한 번에 10일 있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7일 정도 다 내검했을 때 내가 그 원인을 찾아내면 3일이 빠른 거 아닙니까? 얼른 조치를 취해주시잖아요. 다른 왕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7일 있다가 내검해서 그 왕이 있으면 성공한 거다 해도 거의 맞습니다. 그 뒤로 3일 있다가 내검해보면 알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통으로서 이제 자격이 딱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서. 근데 거의 분봉을 찍으면 제가 분봉을 찍으면 네. 그 방대를 넣지 천여왕 가지는 사람이나 천여왕을 넣는 거지 없는 사람은 방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천양을 주문을 해놓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분봉 때문에 딱 맞아요. 미리 갑작스럽게 구하려면 내가 이충하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천양을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일부러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좀 근친 같은 것도 좀 하려고 일부러 여러 차원에서 들어오는데 저도 천양을 이제 팔고 있지만 무조건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겠다 하면은 미리 천양을 주문을 해놓고 3일 정도 있다가 3, 4일 있다가
분봉을 가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만 7일. 그러면 9일은 더 좋아요. 더 잘 받아요. 이때도 충분하지만 이때도 더 충분해. 그렇다고 무작정 그러면 20일 뒤에 이거는 아니죠. 관리법에 이거는 관리법 차원에서는 아니거죠. 너무 늦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벌산란. 그죠? 여왕이 벌통에 너무 장시간 없으면 일벌들이 나팔가를 발달시켜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일벌산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놈은 일벌들이 나팔가를 발달시켜서 알을 낳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러니까 다 수벌이 되겠죠. 그래서 일벌산란이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거의가 다 해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10일 동안 물론 분봉일이 나는 시기든 아니든 늘 10일 간격으로 내검을 꾸준히 해나가요. 그래서 양봉이 힘든 거예요. 땡볕 때 새카맣게 지금도 탔잖아요. 지금도 모자 쓰고 한다 보니까 타요. 그러니까 10일마다 무조건 내검을 해. 누가 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벌통 자주 여러분 안 좋다 하시는데 양봉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무조건 10일마다 내검하면 되는데 뭐 2, 3일마다 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0일 안짝으로는 내검을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먹이관계, 압축관계, 산란 현재 잘하고 있는 상태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해야 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다 그러지만 아까 압축이 중요한 겁니다. 방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압축도 중요해요. 벌을 키우면서 벌보다 이 벌집이 많게 되면 벌은 더 안 돼요. 다시 말해 얘들은 배의 고생을 하는 겁니다. 벌이 안 늘어나요. 봄벌 늘어나는 거하고 여름벌하고는 틀립니다. 봄벌은 100% 늘어나면요. 여름벌은 줄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물론 우리가 압축을 어떻게 해서 키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름벌은 그만큼 애들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을 안 하는 이 시기보다는 분명히 생명이 단축이 되죠. 여름이 더 단축이 되죠.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천양 유입은 간단하죠. 그냥 773만 외우세요. 773 일주일 있다가 부목 뛰고 일주일 있다가 왕대 제거 후에 일주일 있다가 내검에서 그 왕에 있으면 성공이다 체크 딱 해놓으시고 3일 있다 내검 마지막 한번 해보시면 알을 딱 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양봉 배울 때 그때는 누가 가면은 문전막대만 당했어요. 안 가르쳐줘요. 벌통을 3통 구입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통 앞에 의자 놓고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약에 천양이 오늘 태어났으면요. 4일에서 7일 사이에 무조건 금해로 나갑니다. 4일에서 7일 사이. 그래서 아까 7일이라는 거를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4일에서 7일 그 사이에 금해로 나가요. 갔다 와서 보통 교매고 와서 2, 3일 정도 있으면 알 찍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어디 이론에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늘 지금도 반복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에서 7, 4일 금요일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10일 됐으면 무조건 찍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2일 저는 지나서 안 난다. 도태. 얼른 걸 다른 거 바꿔줘.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도 특히 이렇게 산란 잘하다 갑자기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도 단순하게 뭐 어떻게 해서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왕대 천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경험에 의해서 처음엔 이제 다시 말하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된 거죠. 우리가 자연왕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만 분봉을 이렇게 뜨놓으면 기전통에서 분봉을 뜨놓으면 요 자체적인 왕대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왕대가 짓잖아요. 여기 이 왕대에도 우리가 진드기 가시에 피해 입은 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론적이지만은 우리가 숯벌방에 많이 이 진드기나 가시개들이 숯벌방을 많이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좀 넓은 방. 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대 이충하는 통 같은 게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방제하고 왕틀을 넣고 이충해서 왕틀을 넣고 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안 넣게 되면요. 제대로 안 하면 이 왕대에서도 충피해가 진드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저는 남는 거 있으면 일부러 빼봐요. 방제 안 된 것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서 방제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왕도 진드기 가시에 피해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교미를 했다 가정을 하더라도 얘는 왕으로서 충분하게 구실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충을 배워서 할 때는 이충틀, 왕틀, 이충틀을 넣을 통은 넣기 전에 진드기구제를 한번 해주고 나서 놓주는 것이 진드기 피해 예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뭐 화장실 갔다가 할까요? 한 10분 시작하시죠. 네. 그러세요. 자, 여기 우회는 마쳤으니까 일단은 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당연히 컴퓨터 하시고. 시간이 6번. 한 4시간에 3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기센터의 3시간 교육과도 짧아. 근데 내 입은 아프지. 아우 더워.